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 왼쪽을 찔려 바닥에 쓰러졌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이건 백주대낮에 벌어진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공격 방식과 도구, 감히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범함과 무기를 다루는 공격 방법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였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급소를 정확하게, 그것도 한 번에 찔러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과연 이자가 평범한 60대의 공인중개사였을까요? 저는 고도로 훈련된 특전사 암살 요원으로 보여줬는데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또 그가 사전에 보여준 이재명 대표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던 준비기간과 사전 답사들의 정황을 보면 이건 절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사건 발생 개요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9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피의자가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가해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던 당직자들이 즉시 제지하고 이후 현장 경찰관이 합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우발 상황 및 인파교통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후속 및 현재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13시경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피의자 관련 수사사항입니다. 피의자의 신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운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될 운명인 거죠.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재명 대표.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이동하던 도중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 대표를 덮쳤습니다. 오른손에 든 흉기에 왼쪽 목이 찔린 이 대표는 그대로 쓰러졌고 1.5cm 정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21km가량 떨어져 있어 병원 출발까지는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임시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받았는데요. 적지 않은 피를 흘렸지만 줄곧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은 현장에서 당직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부산에 연고가 없는 충남 지역 거주자로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취소됐고 민주당은 모든 일정을 미룬 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요. 천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단 몇 미리만 옆으로 또 깊게 찔렸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잃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이고 우리 국민의 힘이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영이라든가 상대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우리 모두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습니다. 또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는 꼴인데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동훈의 못볼 꼴이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무슨 나 혼자 영화 찍습니까? 제1야당 대표의 피습에 윤석열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정치권도 일제히 테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지만 피습 사건이 전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촌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관련 현장 방문에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던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피습의 깊은 우려와 함께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대처인 거죠.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하면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여야는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날 사태로 창당 선언 날짜가 좀 미뤄질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내 비명계 목소리도 잦아들면서 피습 파장의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계획도 늦춰졌는데요. 정부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위해 당초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까지 오후로 연기했지만 대통령실은 예상과 달리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지 않으면서 일단 미뤄졌습니다. 야권의 총선용 악법으로 판단한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 암살 사건 수사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본부장이 된 사람이 이전 이태원 수사본부장이었던 손재한 본부장이었는데요. 이자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 걸까요? 그가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이 되어 처음 한 말이 자상이 아니라 열상이라며 굳이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이었는데요.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 안 되는데 경찰은 공범이 없다는 발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검찰도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물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이상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보통 사건입니까? 절대로 대충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